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루시드 얘기가 꽤 댓글들을 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나 리비안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 올해 3분기 이제 3분기가 지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안 했던 얘기들 정리와 그 코드콘에서 했던 얘기들 중 제가 또 몇 개 이렇게 다 조사를 해놓고 빠뜨렸던 얘기들을 추가할까 합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루시드에 참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댓글에서 느꼈는데, 아니 이 차는 사실 한국에는 내년에도 팔 생각이 없고, 이거 온리 미국하고 그나마 파는 게 사우디죠. 중동 펀드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온리 미국만 해당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댓글을 보니까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리비안을 왜 좋게 보고 루시드를 조금 이렇게 좀 그거에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게 보죠.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양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선을 넘어선 거죠. 일단 차가 나오면은 저는 거기에 멀티플을 얼마를 주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전보다 확실히 저도 루시드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차들 중에서 임팩트가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이 차를 사는 데 있어서 대안이 있냐 없냐를 보면 됩니다. 제가 제 방송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이거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루시드를 살까 테슬라를 살까 하는데 성향이 다르죠. 성능이 다르고 자율주행적인 측면이 다른데 고급감을 더 내세우고 있는데, 이 고급감은 저라면 벤츠를 사지 않을까. 벤츠 EQS를. 그리고 얘가 너무 싸게 나왔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성비가, 그러니까 저라면 이걸 산다는 거죠. 그럼 전 실제로 이 실물을 봤는데, 그때마다 플로리다 가서도 봤고 뉴욕에 있을 때도 지금 스튜디오를 가서 실물을 봤는데, 이걸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자꾸 그 프로토타입보다는 완성형은 더 나을 거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실제 봤을 때도 그걸 소개하는 사람들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가격이죠. 아무리 세금 혜택을 받아도 16만 9천 불은, 이거는 심지어 싼 버전들은 내년에 나옵니다. 올해 안 나오죠. 올해 나오는 거는 16만 9천 불. 벤츠도 올해 이제 쇼룸에 보이고 올해 말에는 내놓는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내연기관들은 어쨌든 양산을 잘한다고 저한테 누누이 그렇게 많이들 비판적 댓글을 달으셨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10만 불이죠. 그리고 얘도 풀 텍스 크레딧이 살아있습니다. 더 싸고 왠지 얘가 더 신뢰가 더 좋아 보이는데, 벤츠가. 물론 이제 벤츠도 모델별 가격을 보면은 근데 풀업을 해도 125,310불이네요. 물론 이제 좀 더 패키지 넣으면 한 14만 불까지도 가겠네요. 싼 차는 아닌데, 이거 지금 환율이 좀 안 좋죠. 원달러 환율이. 그러면 세금 혜택을 해도 이거 거의 2억에 가까운데, 루시드는 2억 주고 사기에는 신뢰가 제가 이거 실내나 이런 디자인은 개인적 취향이 있다고 그래도 아무리 봐도 2억에 육박하는 차는 아닌 것 같은데, 벤츠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싸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루시드를 왜 안 좋게 보면서 리비안은 왜 좋게 보냐? 아까 얘기했듯이 대안이 없어요. 이건요, 대안이. 지금 전기 픽업 트럭을 사려면 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말 경쟁 상대가 있냐. 그 사이버 트럭이 일찍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올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유일하게 그나마 작년과 대비, 그리고 올해 초에 그런 비판적 댓글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테슬라에 영향을 준 건 리비안 정도가 있지 않을까. 블룸버그도 확고하죠. 광고 안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찬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이 클레버 기믹, 제가 어제 다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생각외로 기믹이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정말 무슨 롤스로이스 비슷하게, 롤스로이스는 우산이 들어있는데 문에 이런 플래시라이트라든지 굉장히 이게 아기자기하게 다용도로. 근데 이제 일하기는 부족하다. 글쎄요, 저는 액세서리를 더 추가한다면 일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아울렛들이라든지 실제로 차에다 아울렛을 꽂아서 많은 전력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리비안도.
그리고 제가 리비안을 극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리비안은 솔직히 철두철미하게 F150을 너무 벤치마킹을 잘했습니다. 좋게 하면, 그러니까 점잖은 표현으로는 벤치마킹을 했다고 얘기하고, 아주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뺏긴 거죠, 완전히. F150은 미국에서 30년 넘게 거의 40년 가까이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차량 판매 1등을 차지한 트럭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개인적 취향이고 나발이고 그냥 얘가 미국에서는 최강 픽업 트럭입니다. 그럼 뭐 숫자가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F150을 엄청 벤치마킹을 해서 F150에서 빼올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빼왔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설베이를 잘해서 불편했던 점, 그리고 전동화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전기차로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들도 고려를 해서 이런 센터 터널 같은 경우들, 제가 극찬하는 키친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해서 여러 기믹들을 넣기 때문에 이미 베스트셀링이라는, 이건 아주 액션 레퍼런스죠.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좋은데 뭐라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이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실제로 포드도 리비안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플랫폼을 가져오니 많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을 높게 평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량만 받쳐주면 잘 팔리겠다. 뭐 단차나 초기 불량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 전기 픽업 트럭을 사려면 얘 말고는 현재 모델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나온다 말은 있는데 그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나와 봐야 아는 거죠. 저라면 그리고 당연히 테슬라 팬이니까 사이버 트럭을 기다리겠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러면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미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기다릴 수도 있지만 누구는 또 못 기다리기 때문에 당장 차를 사려고. 그리고 난 전기 픽업 트럭에 매우 관심이 많다. 얘죠. 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기 그런 불량이라든지 품질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걸 고려한다 할지라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같은 거 보십시오. 뭐 대안이 별로 없으면은 뭐 잔고장이 많이 나든 그 시장성을 확실히 가져가듯이. 그래서 저는 리비안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뭐 그러나 어쨌든 차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아직 전기차 시장이 확대돼야 되고 전에는 완전히 루시드를 낮게 봤다라면 그 스탠스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축하할 일이고 대단한 건 맞으나 이제 굳이 나와 있는 차들 중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비교해 보면은 현재 신생 회사주 중에서는 리비안이 더 좋지 않나. 그러면서 테슬라의 그런 시장 장악력,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는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테슬라가 미국에서, 이게 미국 얘기긴 합니다, 한 79%의 마켓쉐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났었죠. 이제는 66%로 워낙 경쟁사들이 이제 모델도 많이 내놓고 그래서 전반기에는 많이 깎아먹었죠. 그렇지만 판매량은 엄청 늘었습니다. 정말 오지게 늘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엄청 커졌기 때문입니다. 뭐 100% 넘게 미국도 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테슬라도 그만큼 많이 팔았지만 경쟁사들도 좀 이제 팔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켓쉐어가 내려간 거지 테슬라가 뭐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 후반기에 다시 이 66%가 79%를 넘을 수도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엄청 파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볼트의 판매량을 보십시오. 2등이 쉐비 볼트였거든요. GM의 볼트. 얘가 그나마 이제 테슬라의 어떤 마켓쉐어를 좀 깎아먹었는데 아시다시피 불나서 생산이 중단되고 판매도 중단되고 지금 스탁이 쌓이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여기 그냥 이게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파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연말까지 이어지게 되면 뭐 재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작년 수준이거나 작년보다 좀 더 파는 수준인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뭐 70% 80%를 더 팔았거든요. 지금 성장세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때 결국은 이게 작년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결국 테슬라의 어떤 시장 장악력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쳐준 게 리비안이라는 거죠. 그럼 포드 마기가 있지 않냐? 마기 소식으로는 이거 뭐 대부분 전기차가 다 그렇듯이 아우디도 그렇고 다 그렇죠. 포르쉐도 그렇고 데이터가 쌓이면 배터리를 뭐 생각보다 유저블 그 캐패시티를 더 올려도 되는구나 해서 이제는 2022년에는 용량이 더 는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실제 크기가 더 는 건 아니고 이거 좀 더 안전마진을 좀 이렇게 잘 컨트롤해도 이게 숨은 그런 에너지를 찾은 거죠.
뭐 일종의 데이터가 쌓이면 다 이렇습니다. 테슬라도 2014년부터 이랬고, 뭐 아우디든 모든 회사들이 몇 번 전기차를 돌려보면 다 주행거리가 있는 배터리에서 더 쥐어짜게 됩니다. 근데 제가 포드 마기도 아직은 요번 분기 이제 판매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이유는 기존의 자기의 오더를 그러니까 킵하지 않으면 재고를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 심지어 리베이트를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기르가 여기 보면 포드가 지금 재고 있는 차를 자기가 원하는 차를 꼭 고르지 않고 어느 정도 그걸 타협을 하시면 심지어는 이런 지금 차가 없어서 못 파는 이 난리통에 2,000불을 리베이트 해준다라든지 인기 모델 보십시오. 브롱커라든지 뭐 지금 예약받고 있는 포드 불티나게 예약받고 있는 F150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해당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포드 마기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 뭐 리콜도 있고 아주 불티나는 정도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시장 상황은 달라진 거 없죠. 올해는 달라진다 그랬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테슬라의 장악력은 어마무시하고 물론 F150의 예약은 어마무시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현 정부가 좋아하고 UAW가 좋아하듯이 F150을 위해서 지금 포드가 지금 전기차에 투자 많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F150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고용도 더 늘리고 UAW가 굉장히 좋아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지 않을까. 여튼 현재 정부 바람과 딱 맞는 흐름을 가고 있죠. F150은. 그런 것도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코드콘에서 그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저한테도 일종의 해당될 수도 있는데 NDA가 있었는 줄 몰랐더라고요. 이게 NDA가 약간 비밀 유지 협약서 뭐 이런 건데 종종 사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랑 나랑 얘기한 건 공개하지 않는다. 뭐 기술적인 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미국에서 NDA 사인을 하는데 그 베타 테스터들이 그 NDA 컨트랙이 있었더라고요. 그거 몰랐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쿨하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게 NDA가 필요하냐 본인도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그 코드콘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안 듣는 것 같다. 분명히 NDA를 그렇다면 그 해놨다는 얘기인데 지금 유튜브 보면 다 영상 돌아다니죠. FSD 베타 막 수십 개가 뭡니까? 수백 개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회사 CEO가 개의치 않는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참 얼마나 파인 프린트를 안 읽는지도 알 수 있죠. CEO가 이렇게 밝혔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도 그 클릭했을 때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비슷한 문구가 있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자세히도 저도 그렇게 보진 않았지만 이거 비스무리한 게 있긴 있구나 이러고 넘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드콘에서 이 트윗에서도 오늘 나오긴 했는데 제가 전에도 이건 얘기했듯이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제 말을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테슬라 주식이 야금야금 회복하면서 결국 전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는데 이 정도의 수장이면은 트위터를 어떤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쓰는 게 이 정도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급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난삼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치적인 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게 다 깔려 있다라고 전에 얘기했는데 약간 일론 머스크를 기행으로 좀 바라보는 저도 좀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저도 왜 그런지는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기본 스탠스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정도 회사의 CEO면 본인도 트윗 올리기 전에 1시간 정도 꽤 시간을 많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전에 이게 SEC에서 굉장히 벌금 많이 먹었죠. 그냥 막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미 그때 뭐라 그랬냐면 변호사랑 상의하는 그래서 이미 일론 머스크 트윗은 어느 정도 검열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심각한 것들은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 조사를 받고 이밸리에이션 받고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윗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약간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략적으로 이런 아이언맨 같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도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고 회사 이득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이용하고 트윗을 어느 정도 마케팅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안 하는 회사는 아닌데 돈 들여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돈을 안 들이는 쪽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SNS를 잘 이용한다. 특히 트윗을 잘 이용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주식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뭐 이거에 뭐 일희일비 하실 분은 아닌데
간만에 그래서 전 세계 최고 부자 랭킹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1등이고 거의 지금 환율로 하나로 따지면 2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이고 소스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죠. 2등은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도 거의 200조에 달하는 뭐 달러라면 190 빌리언 달러인데 예, 거의 200조에 육박하죠. 이제 아마존. 3위가 프랑스 분이고요. LVMH 그 명품 저거죠. 4위는 빌 게이츠 다들 잘 아실 거고 5위가 주커버그 페이스북이죠. 6위가 레리 앨리슨입니다. 이거 오라클이라고 기업용 데이터. 그리고 7위와 8위는 구글이죠. 레리 페이지, 이거 미시건 대학. 세르게이 브린도 있고요. 다 이거 구글이죠. 이거 보니까 거의 뭐 전 세계 부자는 테크의 미국인이군요. 그런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요. 유일하게 여기 딱 명품 회장님께서만 딱 3위고 나머지 대충 1위부터 물론 더 밑에 있긴 하지만 근데 상위권들을 보면 결국은 기술이 여전히 이 세계를 휩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